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지금은 새벽 6시,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 편도로 400km를 달려야 합니다. 운전하느라 촬영을 못했는데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4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오늘의 정말 엄청나게 귀한 새 식구들. 짜자잔. 뭔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새 식구라 그랬는데 분명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다소곳하게 박스 안에 들어있네요. 농장도 좀 보여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농장은 촬영 불가에 또 말 못할 어이없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이 녀석들 지금 꺼내면 온도 편차가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부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긴 좀 그렇고, 그렇게 들린 피자 맛집, 여기가 엄청 유명하다죠. 이게 얼마 만에 먹는 피자야. 오. 자, 그렇게 커피까지 마시고 돌아갑니다. 400km를. 자, 비닐하우스에 도착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박스를 개봉해 봅니다. 짜자잔. 오, 이거 엄청 크죠? 이렇게 큰 알 보셨나요? 성인 주먹만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오늘의 주인공. 뭔지 아시겠나요? 웬만한 동물 좋아한다는 분들도 아마 처음 보실 텐데, 이 녀석은 바로 흑꼬니의 알입니다. 흑꼬니가 어떤 생물인지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아픔이 한번 있었던 생물이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종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야생에는 천적이 없는 녀석들이라. 오늘 가져온 건 총 2개의 흑꼬니 알. 흑꼬니는 한국에는 개체수가 굉장히 적은데 그나마 겨울에만 알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녀석들입니다. 게다가 분양가도 상상 초월이라 이거 하나에 무려 50만원이에요. 2개 합쳐서 100만원. 계란 30개에 만원 정도 하니까 이거 2개면 계란을 3000개를 살 수 있습니다. 무진장 귀한 녀석들이라 글씨를 쓰는데 손이 벌벌벌 떨려요. 인큐베이터에 넣기 전에 오늘의 날짜를 먼저 잘 적어줍니다. 1월 7일. 두 번째 알.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죠. 인큐베이터에 넣기 전에 이 녀석들 검란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알 껍질이 워낙 두껍고 크기 때문에 검란이 잘 되진 않지만 이렇게 미리 비교를 해놔야 나중에 알에서 새끼가 자랄 때 분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냥 노랗고 아무것도 없는 게 노른자만 보이죠. 알을 살짝 굴려서 검란을 해보니 여전히 그냥 노랗기만 합니다. 방금 전과 색깔이 조금 다른 건 알 위쪽에 떠있는 노른자가 위치가 바뀌면서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희끄무리해졌죠. 알 속에서 노른자는 이렇게 위치가 계속 바뀝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인큐베이터부터 세팅. 한 개에 50만원이나 하는 걸 둘째치고 이 녀석들은 한국에서는 인공부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과정을 촬영을 해서 낱낱이 공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자료는 남을 테니까 누군가한테는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날씨가 워낙 추워 인큐베이터 내부에 온도가 잘 오르지 않아서 계속해서 온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큰 알 때문에 알판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고요. 인큐베이터 내부의 온도는 37.5도 전후가 나와야 합니다. 이 온도는 야생에서 어미고니가 새끼를 품는 온도인데요. 흑고니의 체온은 약 40도 정도가 되는데 알을 품는 온도는 그것보단 살짝 떨어집니다. 인공부화를 할 때 사용되는 인큐베이터는 야생에서 어미가 새끼를 품는 그 온도를 최대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와 알 굴리기까지요. 살고 있는 집이 구댁이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인큐베이터의 온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설정 값을 올리면서 계속 지켜봅니다. 습도는 55% 전후가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온도는 얼추 맞았고 이제 대망의 흑고니 알 투입.
알이 워낙 크고 무거워서 꼭 떨어뜨릴 것 같은데 조심조심 이 녀석들을 옮깁니다. 자, 이렇게 오늘부터 대장정의 시작이에요. 한 녀석, 두 녀석. 야생의 환경을 잘 복원해주는 끝내주는 인큐베이터가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왜 이 녀석들의 인공부화가 잘 성공하지 않았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 한번 잘 보세요. 뭘지. 오. 지금 보신 이건 알을 굴려주는 전란이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알 속은 보이진 않지만 흰자에서 새끼가 자라게 되고 노란색 영양분, 그러니까 노른자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새끼가 자랄 때 알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으면 새끼가 알 껍질에 늘러붙게 됩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철이면 항상 베란다에 놔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왔어요.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알을 굴려주는 전란이라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전란이 되지 않아 알 속의 새끼가 고정되어 있으면 알 속의 새끼가 알 껍질에 들러붙어 제대로 된 성장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형이 나오거나 아예 성장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알이 굴러가는 거 보면서 눈치채셨나요? 전란의 각도가 90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 인큐베이터가 계란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왼쪽 알이 이동하는 거. 숫자가 써 있는 부분이 꼭대기까지 올라오질 못하죠. 이 전란이라는 행위는 야생에서 어미가 알을 계속해서 굴려주는 걸 모방한 겁니다. 신기하게 새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알을 굴려줘요. 이는 어미가 계속해서 돌보기 때문인데 어미가 돌보지 않는 파충류는 이런 게 없죠. 오히려 파충류는 이렇게 알을 굴리면 새끼가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번 부화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전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기가 작은 계란에 포인트가 맞춰진 부화기이기 때문에 고니를 부화시킬 때에는 전란 각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 이러한 전란은 한 번에 90도 이상, 하루에 4-5번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알을 180도씩 굴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알이 굴러가는 전란 각도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알 속의 새끼에 움직임이 생기고 위쪽에서만 내리쬐는 열기를 알 골고루 이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꼭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 같네. 일거리가 굉장히 늘어났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운이 정말 좋아서 한 마리라도 부화하게 된다면 좋은 자료가 되겠죠.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알을 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첫 검란일 5일 뒤인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뭐야? 안에서 새끼가 자라고 있다면 핏줄이 보여야 되는데 설마 아이, 끝난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아참, 흑고니의 부화 기간은 21일인 계란과는 달리 무려 35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